안녕 여러분. 저 Q&A로 왔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스레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진짜 엥? 이런 걸 물어보시구나 이러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은 뺐고요. 일단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저희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질문은 완전 전에 받은 건데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고요. 완전 전에 받은 건데 왜 주인님 왜 혹시 인천을 안 가시고 왜 자꾸 두바이나 인도에 비행을 가실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원래 이제 루프탄자가 그러니까 한국인을 뽑을 때 한국 비행을 위해서 뽑았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한국이 아닌 루트도 가게 됐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인도 좋아하거든요. 인도 비행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두바이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트레이닝이 왜 이렇게 긴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루프탄자는 약간 중간중간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4개월이 됐어요. 중간에 저가 거의 19일 정도 쉬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근데 다른 항공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쭈르륵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지 않았나.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트레이닝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월이 됐다는 점. 독일어는 루프트한자는 독일어가 필수로 알고 있는데 독일어를 하시는지. 네, 합니다. 독일어 이게 사실은 필수가 처음에는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번 채용에는 다르게 A2 레벨이 있어야 돼요. A2 레벨이면 중간보다 그러니까 인터미디엇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구사를 하시는 분만 이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을 하신 걸로 알아요. 네. 루프탄자에서 독일에서 일하는데 비자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비자를 이렇게 회사에 제공했는지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독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네,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독일 대사관에서 이렇게 루프트한자에서 이렇게 서류도 다 보내주고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고 다 그냥 순탄하게 받은 다음에 이번에도 최근에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임시 비자 받고. 근데 막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일에서 비자를 받으면 조금 질문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파스포트 줘라. 파스포트 주니까 돈 내. 이러고 돈 내니까 끝! 이거였답니다. 독일 생활에 대한 호불호 관련 의견이 다양하던데 현재 거주 중인 지역, 동네, 집은 환경적인 부분, 컨디션 등은 만족하시나요? 앞으로 바꾸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그 미넨에서도 엄청 작은 동네인 그 공항 옆에 F로 시작하는 데 삽니다. 엄청 조용해요. 제가 싱가포르에 살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그리고 전에 독일에 살았을 때는 베를린에 살았어요. 그래서 약간 계속 삶이 조금 막 도시화되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아늑하고 사람들 되게 릴렉스하고 산 많고 날씨 좋고 고양이 있고 이런 데 사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꾸고 싶은 점은 제가 지금 차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루프탄자 트레이닝 과정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비교적 수월하게 마치셨나요? 이전 경험이 있으셔서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동기분들 모두 무난히 졸업하셨나요? 외항사 중에서는 트레이닝 탈락률이 높은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루프탄자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루프탄자 트레이닝은 정말 쉬웠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쉬웠어요. 그냥 두 번째 항공사여서인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트레이닝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를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너 진짜 알아? 확실히 아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확실히 알되 그거를 최대한 약간 간소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통과한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이제 디칭을 이제 수영 테스트 디칭이라 해서 뭐 안전 교육 중에서 만약 비행기가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물 속에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는데요. 진짜 물 속에서 하더라고요. 진짜 수영장에서 정말 하더라고요. 그냥 전에 스쿠트에서도 수영장에서 했죠. 근데 그거는 라이프 베스트를 입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것도 솔직히 물 무서워하시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루프탄자는 이 라이프 베스트를 입지 않아요. 아예 안 입고 이 라이프 베스트를 수영장에 던져요. 던져서 거기까지 수영을 하셔서 가셔가지고 그 라이프 베스트 들고 입고 인플레이트까지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탈락률을 물어보셨는데 동기분들 모두 무난히 졸업하셨어요. 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요. 회사에 대한 질문이시겠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족하는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근데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오고 싶었던 항공사였거든요. 저는 루프탄자가. 그래서 진짜 뭐 여러 가지 있죠. 만족하는 부분, 뭐, 왜냐면 이직 이유 중 제일 큰 것도 하나가 제가 독일어를 할 줄 아는데 이걸 안 쓰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뭐 만족하고 있지만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마도 동료들. 루프탄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진짜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스쿠트에서 뭐 일했을 때, 뭐 첫 비행 갔을 때 사람들이 뭐 너 이것도 몰라? 뭐 트레이닝에서 이런 거 알려줬어? 막 저는 그랬거든요. 뭐 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랬고 심지어 저한테 막 영어를 너는 못한다. 너는 승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직 비행하고 계십니다. 스쿠트 항공에서. 그런데 여기는 다 너무 칠하고 너무 케어링하고 다들 어머 주희 너 어떻게 물어볼 거 있으면 항상 물어봐주고 그리고 이제 체크라는 걸 해요. 이제 견습 비행은 이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폼을 주거든요. 그러면 너 이렇게 비행을 했어? 이런 거 계산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는데 다 너무 좋음. 너무 잘해. 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분들은 진짜 다들 좋으시고 독일 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 그게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불만족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직은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직은 없어서 만약에 생긴다면 나중에 Q&A를 하게 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스쿠트 항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신입으로 스쿠트 항공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사무장한테 찍히면 따당하는 분위기라 해서 너무 무서워요. 혹시 대처법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이 분위기는 진짜 사무장마다 달라요. 진짜 모든 사무장이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것만 들으시고 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게 맞기는 맞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싱가포르 문화가 저는 그냥 제가 싱가포르 스쿠트 항공에서 일할 때 들은 얘기인데 싱가포르 문화 자체가 약간 이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문화 플러스 항공사 문화 그리고 뭐 시니어리티, 뭐 하이어리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일 대처 방법은요. 제가 느낀 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어가면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정말 달라요. 저희의 문화가 아무리 뭐 동양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어댑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 이 싱가포르 싱글리쉬라는 게 있잖아요. 싱글리쉬가 중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말레이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섞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배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를 그렇게 말을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막 마트 가가지고 막 진짜 싱글리시를 쓰세요, 싱글리시를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에 맞으려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좀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쿠트도 진짜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그리고 너무 축하드려요. 붙으신 거. 스쿠트 항공 화이팅! 미넨베이스 한국인 승무원분들이 한 비행에 몇 명이 탑승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 번 채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또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넨베이스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미넨에서 한국에 갈 때 보통 3명 탑니다. 3명 탑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이 3명이라는 거지 3명이 아니면 안 돼요는 아니어가지고 가끔 가다 뭐 2명도 있는 것 같고 뭐 4명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2024년도에 여러 번 채용이 됐던 이유가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몇 명 뽑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서 계속 이걸 연 걸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채용이 열리고 두 번째 날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 4월에 18일이 제일 첫날이었고 19일에 제가 보고 그날 합격을 하고 저희 배치에 보면 8월인가 9월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계속 뭐 8번 열었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가지고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채용을 할 계획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HR도 아니고 듣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근데 아마 지금은 안 하시지 않을까요? 보통 왜냐면 저번 채용이 18년도였어요. 그러면 18년도 하고 보통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한 20명 안 되게 뽑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인데 네. 이게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택 제공도 안 되고 세금도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세후 월급을 여쭤봐도 되는지. 세후 월급은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저 당연히 공유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분들의 월급을 공개하는 거랑 진짜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하는 순간. 그리고 주택 제공 안 되고 세금을 많이 뗀다. LH 승무원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루프탄자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지금 여기 위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독일어 자격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애초에 1번이 독일어를 못하면 어차피 승무원이 못 돼요. 여기 루프탄자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루프탄자를 오고 싶으시면 독일어 자격증 먼저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픽 같은 거는 뭐 이런 자격증들은 뭐 외항사 가끔 가다 뭐 비엣젯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항공사들은 뭐 토익 점수나 보는 데는 있는데 루프탄자는 그런 거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채용이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정말로 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를 열심히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냥 정말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저거 먼저 하고 뭐 저처럼 다른 항공사에 있다가 오셔도 늦지 않는 거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네, 먼저 준비를 하시고 다른 차차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면접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나중에 결정하셔도 전혀 늦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승무원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 저는요, 승무원 준비 기간이 딱 어느 정도였어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의 4개월 정도 하고 스쿠트 항공에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근데 진짜 열심히 했죠. 4개월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회사 채용을 갔고 제가 첫 번째로 외항사를 본 게 스쿠트였어요. 근데 스쿠트가 3월 채용이 있었고 2022년에 그 다음에 7월 채용이 있었는데 3월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7월에 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됐고 루프트한자는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그냥 일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루프트한자 정말 가고 싶었으니까 그냥 일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최종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트한자에서 승무원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어렵겠지? 아닙니다. 전혀. 저는 루프트한자는 특히나 나이가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늦었다. 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약간 늦었다. 못한다. 어차피 못해.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약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트라이 해보세요. 알겠죠? 꼭 루프트한자에서 만나요. 그래서 짧게 비행 가기 전에 짧진 않았나요? 그냥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Q&A 만들어 봤거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쌓이면 하겠습니다. 뭐 한두 개 있다 해서 Q&A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저는 진짜 생각하는 게 하고 싶다? 1번이 하고 싶다죠? 2번 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를 1번을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 2번 3번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2번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3번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그럼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많이 생각하고 뭐 내가 될까? 뭐 정말 이게 물론 좋아요.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만약에 진짜 안 될 거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돼요. 저도 했어요. 진짜 저도 제가 진짜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3년이 됐어요. 그게 3년이 됐고 저도 처음에 힘들었고 저도 처음부터 영어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저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승무원 무조건 나는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전 승무원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저도 갑자기 정해서 정말 그렇게 하다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 다들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간 서로 볼 순 없겠지만 이 항공 어디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 이러고 뵈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래서 저는 이제 옷을 입고 내려가 보겠습니다.